도쌤과 함께하는 보석감정사 뽀개기 26강 다이아몬드 컷 두 번째 프로포션 등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주 교재는 HRD 콘텐츠 네트워크에 들어가셔서 훈련 교재 2북 이 중에서 다이아몬드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칙에 의한 퍼빌리언 깊이 추정, 퍼빌리언 깊이 퍼센트 추정, 그리고 테이블 크기 추정, 테이블 퍼센트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주 대칭성, 여기도 대칭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피니쉬에 해당하는 항목은 가치평가 4C 중에 파이어, 신틸레이션과 관련이 깊은 것은, 그럼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강의에 이어서 다이아몬드의 가치평가 기준 4C 중에서 커트 등급 구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이는 테이블 사이즈, 크라운 각도, 퍼빌리언 각도, 퍼빌리언 깊이, 크라운 높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측정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프로포션의 측정 방법입니다. 첫 번째, 테이블 크기의 측정. 테이블 크기를 하면 여기부터 여기를 말하죠. 목칙에 의한 테이블 비율의 추정입니다. 첫 번째는 비율법으로 오른쪽에 그림을 잠깐 보시면 여기 거들의 가장자리에서 테이블의 가장자리까지의 바깥의 길이를 1이라고 다 이렇게 1이라고 칩니다. 우선. 그리고 여기서부터 큐릿, 여기가 큐릿이죠. 큐릿에 이르는 안쪽의 길이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비교해서 이렇게 1대 1이다 하면 얘는 54%, 테이블의 크기가 54%라고 추정을 하게 되고, 여기 1대 1대 1.25면 60%, 1대 1.5면 65%, 1대 1.75면 69%, 1대 2면 72%라고 추정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보우잉법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 테이블의 선을 보는 건데, 선이 이렇게 직선인 경우 60%라고 보게 됩니다. 테이블의 크기가 60%. 여기 있죠? 직선으로 된 경우 60%. 이걸 기준으로 안으로 휘었을 경우, 안으로 약간 휘었을 경우에는 58%. 지금 이 정도는 현저하게 안으로 휘었을 경우라 해서 53%, 테이블 크기를 53%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밖으로 휜 경우인데요. 약간 밖으로 휘었을 경우가 63%, 여기도 조금 밖으로 휘었기 때문에 여긴 65%, 더 많이 밖으로 휘었을 경우에는 67%로 추정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크라운 각도, 이 부분이죠. 크라운의 각도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페이스업법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보시면 베질 패시셋 코너에서 보이는 퍼빌리언 메인 패시셋 폭이 테이블 패시셋 코너에서 보이는 것과 차이가 없이 반사된 퍼빌리언 메인 패시지 일직선으로 이어지면 크라운 각도가 약 25도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거의 일직선으로 보이면 25도라고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베질 패시셋, 여기 코너에서 보이는 폭이 테이블 코너에서 여기서 보이는 것보다 약간 넓게 보이면 조금 여기보다 넓어진 것 같죠? 그러면 크라운 각도를 30도라고 보게 됩니다. 또 여기보다 여기가 2배 정도 크다라고 보게 되면 34.5도, 여기서부터 여기가 일직선이 아니고 2배 이상으로 보이면 39도. 이렇게 매우 가파른 크라운 각도는 40도 이상이 되게 됩니다. 크라운 각도 측정법으로 프로파일법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몇 도인지 크라운 각도의 시각적인 추정이 가능합니다.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 정도는 34도, 이 정도는 45도, 이렇게요. 세 번째로는 이 부분 퍼빌리언 깊이의 측정입니다.
지난 강의에서도 잠깐 봤는데요. 퍼빌리언 펫잇의 중요한 기능은 빛이 크라운에서 다이아몬드 속으로 들어가 내부 전반사를 일으켜 다시 크라운으로 반사될 수 있게 합니다. 여기 들어가서 다시 이쪽으로 반사되는 거죠. 다시 나오는 거죠. 다시 여기 한번 보시면 이상적인 경우와 퍼빌리언이 너무 깊은 경우, 퍼빌리언이 너무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지금 이상적인 비율로 연마된 경우에는 빛이 전반사되어 이렇게 들어가서 크라운으로 이렇게 빛이 들어가서 다시 크라운으로 빛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또 두 번째, 퍼빌리언의 깊이가 너무 깊게 연마된 경우는 빛이 위쪽으로 나가게 되죠. 그리고 퍼빌리언이 너무 얕게, 너무 낮은 경우도 이렇게 빛이 나가게 됩니다. 퍼빌리언 깊이를 측정하는 방법, 목칙에 의한 퍼빌리언 깊이 %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보시면 테이블 안에 있는 요 A 지점, 큐릿에서부터 B까지 여기 테이블 코너 여기까지를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걸 보면서 퍼빌리언의 깊이를 추정하게 됩니다. 한번 보면요. 요 안에 있는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테이블 반사상이 여기 테이블 반사상 이 부분인데 큐릿에서부터 이 가운데 큐릿에서부터 테이블 코너까지 테이블 코너 이 부분까지의 거리가 3분의 1이면 이 다이아몬드의 퍼빌리언 깊이는 43%라고 측정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여기 테이블 반사상이 큐릿에서 테이블 코너까지 거리에서 3분의 1에서 2분의 1 사이일 경우는 퍼빌리언이 깊이가 44%, 여기서 2분의 1에서 2분의 3 사이의 경우에는 45%, 그리고 4분의 3 정도는 46%, 테이블이 반사상이 대부분 테이블 접합선에 거의 가까이 닿았을 경우에는 47%, 테이블이 100% 반사된 경우는 49%, 테이블 전체와 스타패시까지 어두운 경우는 퍼빌리언 깊이가 50% 이상. 이 같은 경우는 퍼빌리언이 너무 얕아서 테이블 아래에 거들이 반사되어 보입니다. 다음은 거들 두께입니다. 이 정도는 매우 극히 얇은 거들이라고 하고요. 이 정도는 매우 얇다. 매우 얇은 경우 이 정도는 얇다. 그리고 이 정도는 보통, 이 정도는 약간 두껍다, 두껍다, 매우 두껍다, 극히 두껍다 라고 합니다. 다음 큐릿의 크기, 이 부분이죠. 큐릿의 크기는 이건 지금 큐릿이 없는 경우고요. 여기는 매우 작다, 보통, 약간 크다, 매우 크다, 극히 크다 입니다. 피니쉬는 다이아몬드에 관한 마무리 세부 사항을 통칭해서 피니쉬라고 부릅니다. 피니쉬는 크게 폴리쉬, 연마 상태와 대칭, 시메트리로 나뉩니다. 폴리쉬는 다이아몬드의 표면 상태를 나타내주는 반면 대칭은 다이아몬드 펫잇의 형태와 배열의 정확성을 의미하며 피니쉬에서 나타난 결함들은 약간의 재연마에 의해서 제거될 수 있습니다. 피니쉬 중에서 대칭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칭은 라운드 브릴리언트의 57에서 58개의 펫잇이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어 형태로 배열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대칭에는 주요 대칭과 미소 대칭이 있는데요. 주요 대칭은 이런 게 있고 미소 대칭은 이런 게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대칭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TOC는 중심에서 벗어난 테이블입니다. 테이블이 지금 이 밑에 보시면 이 큐릿 여기는 정확하게 있는데 테이블이 지금 중심에서 벗어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 TOC, 이번에는 중심에서 벗어난 큐릿 COC,
테이블은 중심에 있는데 큐릿이 옆으로 벗어난 것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COC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WG, 물결 모양의 거들. 물결 모양의 거들이 이렇게 일직선이 아니고 거들이 이렇게 물결을 이루고 있죠.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또 얇은 부분과 두꺼운 부분이 공존하는 이런 거들을 WG라고 합니다. OR은 거들이 윤곽이 원형에서 벗어남. 네, 원래 이렇게 원형이어야 되는데 더 커진 상태고 여기는 좀 찌그러져 있고요. 이 부분도 원형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TG는 기울어진 테이블이 평행해야 되는데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죠. 이렇게 그리고 이번엔 미소 대칭. PTG는 폐시세 모서리가 불규칙한 경우입니다. 모서리가 딱 이렇게 한 꼭지점에서 맞아야 하는데 이렇게 맞지 않고요. 여기처럼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여기가 하나로 맞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ALN은 크라운 및 퍼빌리언 폐시세 꼭지점의 불일치. 요 위아래가 이렇게 딱 맞아야 되는데 이렇게 엇나갔을 경우 ALN이라고 합니다. FAC는 폐시세 크기 및 모양의 불규칙. 이렇게 모양이 불규칙한 경우 이렇게 다 똑같아야 되는데요. 그리고 TOC는 테이블의 테두리의 대칭성이 불규칙하여 테이블이 정팔각형이 아닌 경우. 원래 이 테이블이 정팔각형이어야 하는데 모양이 좀 다른 거죠. 정팔각형이 아닌 경우를 TOC라고 합니다. EF는 엑스트라 패싯, N은 내추럴. 여기는 엑스트라 패싯, 여기는 내추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마 관련해서 보시면 신틸레이션, 브라이트니스, 파이어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좀 나오게 되는데요. 한번 보면요. 연마가 잘 된 다이아몬드의 프로포션, 즉 커트의 품질은 빛과 다이아몬드와의 상호작용을 극대화시켜서 다이아몬드의 아름다움을 나타나게 합니다. 이상적인 프로포션으로 연마한 경우 중량, 컬러, 클래리티가 동일하더라도 그렇지 못한 다이아몬드에 비해 더 밝고 아름답습니다. 이와 같은 광학적인 효과를 이용하여 커트 등급 시스템을 발전시켰으며 다이아몬드의 아름다움은 브라이트니스, 파이어, 신틸레이션이라는 세 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잠깐 보시면 브라이트니스는 연마된 다이아몬드에서 백색광의 모든 내부 및 외부 반사의 효과를 브라이트니스라고 하고요. 파이어는 분산이라고 하는데 연마된 다이아몬드에서 보이는 무지개 빛의 효과입니다. 신틸레이션은 섬광이라고 하고요. 다이아몬드 광원 또는 관찰자가 움직일 때 빛의 번쩍임과 어두운 부분의 대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파이어, 브라이트니스, 신틸레이션. 다이아몬드의 아름다움인 세 가지 광학적 효과. 다이아몬드가 빛과의 특별한 상호관계는 브라이트니스라 부르는 백색광 반사, 파이어라 부르는 무지개빛, 그리고 밝고 어두운 부분의 대조의 조합인 신틸레이션을 만들게 됩니다. 그럼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목직에 의해 다이아몬드의 퍼빌리언 깊이를 추정하고자 한다. 테이블 반사상이 큐릿에서 테이블 코너까지 거리의 4분의 3일 때 퍼빌리언의 깊이는 이 부분이죠. 4분의 3일 때는 46%고요. 퍼빌리언이 43%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지금 처음이었던 게 43%였죠. 맨 처음에 나온 게 이 정도. 테이블 반사상이 큐릿에서 테이블 코너까지의 3분의 1이 답입니다. 보잉법으로 다이아몬드 테이블 크기를 추정할 때 테이블의 선이 직선인 경우 테이블의 크기는 몇 프로인가? 직선인 경우가 60%였죠. 기준이 되는. 네, 그리고 4번 라운드 브릴리언 컷의 다이아몬드에서 테이블 프로스를 계산하는 방법은 테이블 크기를 무엇으로 나눈 것인가? 크기는 거들 직경에 대한 퍼센트를 나타낸 테이블의 크기죠. 거들 직경의 가장 작은 치수와 가장 큰 치수의 평균 거들이죠.
5번 다음 중 라운드 브릴리언트의 주 대칭성에 포함되는 항목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은 주 대칭성은 요 5가지죠. 이게 다 1번에 들어있습니다. 6번 패식과 패시 또는 퍼빌리언 메인 패식과 거들이 만나는 지점의 모서리가 불규칙하게 만나게 되어 뭉툭하게 열려있는 상태가 되는 경우에 사용하는 대칭 요소는 이 부분이죠. 이렇게 PTG. 7번 다이아몬드 대칭에 있어 거들의 윤곽이 원형에서 벗어났을 때 표시로 맞는 것은 OR. 다음의 대칭 요소 중 크라운과 퍼빌리언 패시의 꼭지점이 불일치를 나타내는 약자는 위아래가 다른 거죠. ALN. 다이아몬드에 관한 마무리 세부 사항을 통해 피니쉬라고 하는데 피니쉬에 해당하는 항목은 폴리쉬와 대칭입니다. 다이아몬드의 가치 평가 요소인 포시 중 파이어나 신틸레이션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커트입니다. 이상으로 26강 다이아몬드의 컷 2번째 프로포션 등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